와웅 전국의 우공비 생명과학원 교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저는 최은정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우공비 교재의 가장 또 큰 특징이자 이 장점인 이 비법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비법 특강에 정말 이게 포인트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특히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이제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에서 1번 문제로 다음 중 뭐 관련된 예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예를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생명현상의 기본적인 이 특성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통해서 많은 예를 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들 다 맞는 문제야. 2단원의 유전 파트 워낙에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틀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맞고, 또 이런 이제 1번 문제 생명현상의 특성, 얘 요런 데서 틀리면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모사가 나왔어.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키워봤는데요.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은 탁 건드리게 되면 얘가 잎이 이렇게 확 오므라드는데, 오므라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 처지거든. 그래서 무지 재밌다 보니까 자꾸 건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건드려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내가 건드린 자극에 대해서 미모사가 반응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바로 3번으로 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세포로 구성이 되고 물질 대사하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네, 그리고 또 유전하네, 요런 나머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나열한 것들을 한 번 더 또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확실히 짚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항상 생물의 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가 세포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물질대사,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광합성이 있어서, 그지? 식물들이 하는 거, 엽록체에서. 우린 엽록체 없어서 못하더라. 근데 식물이나 우리 같은 동물이나 다 호흡은 하게 되는데, 호흡 하면 아유, 좀만 해도 더워진다, 그지? 코낀 팍팍 지금. 그런데 자, 이렇게 더워지는 것이 바로 호흡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고, 열에너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생성하게 되더라. 생물 에너지인 ATP를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3단원에서 이런 ATP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미모사에 대한 걸로 체크해서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것을, 자, 신경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이런 외부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에, 자, 우리 체온이라든지 혈당량 같은 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네. 그러면서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또 3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요거 이른바 간내 포즈라고 선생님이 항상 부르는데, 체온이 높으면 낮춰줘야 돼, 낮으면 높여줘야 돼. 그리고 이걸 모두 다 조정하는 이른바 CEO 사장님이 간내거든. 그래서 간내 포즈. 자, 그리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거, 우리가 늘 기린의 진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린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다 목이 길단 말이야. 근데 원래 짧은 기린과 긴 기린이 있어서 목이, 그런데 이제 짧은 기린은 도태가 되고 적자가 목이 긴 기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이 이제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잘 먹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적자다라고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린의 생태를 연구하는 이제 이 학자들이 아예 기린이랑 한 10년 같이 살아. 근데 살아보니까 기린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암컷 쟁탈전을 할 때 목을 무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싸울 때 목을 휘둘러서 빡!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목이 짧고 약한 기린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야말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길고 굵은 목을 확 휘두른 이 기린이 이제 살아남아서 암컷 쟁탈전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암컷을 쟁취해서 자기 유전자를 남기다 보니까 결국 목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진화가 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유전. 그러면 어버이와 비슷한 이 자손을 낳게 되는 거, 유전
유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 자, 우리 애지사들이 혹시 나는 왜 아빠 닮았지라고 하면서도 아빠 닮은 자신이 그렇게 싫지는 않을 거야. 많이 싫나요 혹시? 그게 바로 아빠가 자,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이제 뭘 줘서 DNA를 줘서 그런 거지. 그지? 요런 이제 생명의 특성들을 잘 기억을 이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시된 얘들을 하나하나씩 뽀개 가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눈의 변화입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 걸 봤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선생님이 실험을 하면서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쌤의 눈이야, 쌤의 눈. 클로즈업 하니까 꽤 뷰티풀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후라시 불빛을 확 비춰, 손전등 불빛을 확 비추니까 선생님의 홍채가 확 이완을 하면서 동공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밝은 곳에서 이제 자, 동공이 확 줄었어. 밝은 곳에서 동공이 많이 열려 있으면 눈부셔 죽어요. 그래서 이 빛의 양을 조절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어두운 곳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니까. 동공이 이만큼이나 열려 있어요. 그러면 홍채는 어떻게 돼? 훨씬 더 많이 수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평소에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어두우면 이 눈동자 전체가 다 시커멓게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공이 많이 열린 것을 보기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아주 좋은 디지털 캠코더가 있어서 저기에서 모드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괜찮은데 멀리서 보게 되면 좀 뭔가 귀신스러운 분위기죠. 실제로 선생님이 욕실에서 불 다 꺼놓고 막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바로 어두운 곳이냐 밝은 곳이냐 이 빛의 세기에 대해서 자극을 감지를 해가지고 적절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항상성 유지, 그럼 선생님 간내포즈 얘기했는데 체온이나 혈당량을 유지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관계가 깊은 예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자, 이제 1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기는 거 유전의 예가 되고 자, 물질 대사는 호흡이나 강압성을 얘기해야 되고 진화는 아까 기린 목의 진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빨간 목 벌새야. 자, 이 벌새인데 얘가 목이 빨개요. 빨간 목 벌새. 그런데 자, 얘가 지금 이 미국의 남동부에서 중앙 아메리카까지 1000km. 자, 상당히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1000km면 엄청난 거야. 그지? 미국이 더럽게 넓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1000km나 이제 얘가 날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자, 체내에 지방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우리가 이제 이 3대 영양소 에너지 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449야 지방이 9kcal per 그램, 1g당 9kcal 고에너지 열량원이 되다 보니까 자, 이 지방에다 에너지를 딱 농축을 했다가 특히 날아가려고 그러면 날개 근육을 엄청나게 움직여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해서 물질 대사해서 이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관계 깊은 이제 이 현상 자, 바로 특성은 2번 물질 대사가 되는 거. 바로 이제 답이 눈에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선인장과 캥거루쥐. 자, 그러면 선인장이 만약에 이 건조한 사막에서 잎을 넓게 벌리고 있어. 그러면은 기공을 통해서 막 증산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말라 죽어. 그러니까 잎이 이제 이 가시로 변형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캥거루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거의 물을 안 먹고도 살아요. 그러면 씨앗 같은 거 먹게 되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양분들이 다 CHO를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물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적응 진화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 건조한 환경에 적응 진화를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또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콩팥도 대단히 발달됐고 이 몸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막이라는 건조한 이 환경에 바로 적응과 진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것 또 이제 이 제시된 문제를 통해서 풍부한 예들을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